교실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환경의 뜻과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 봤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소래 습지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습지이긴 하지만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인 국토개발에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훈의 가족은 촌락에 사는 현선의 가족을 만나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와, 터널이 엄청 길어요. 현선의 마을에 가는 길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 정말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이 터널이 없었어. 산길이 꼬불꼬불하고 험해서 넘어가기 힘들었지. 아, 지금은 터널이 생겨서 이동하기 훨씬 편리해졌네요. 그렇지. 터널 완성 후 현선의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자, 터널이 생김으로써 현선의 집까지 가는 길의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 정도 짧아졌습니다. 선생님도 재작년에 평창 백유령 축제 갔을 때에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서 1시간 넘게 갔다면, 작년에 갔더니만 도로가 반듯해지면서 터널도 생겨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토 개발을 하면은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 사례에서 국토 개발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좁은 다리로 인해서 차들이 서로 만나서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각종 오폐수들이 나오지만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물이 더러워지고 고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 좀 논이었던 것 같아요. 논과 집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네요. 이렇게 홍수가 나서 생활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로도 좁고 포장이 안 돼 있네요. 차들이 덜컹거리고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개발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는 넓은 다리가 필요하겠죠? 넓은 다리. 두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댐입니다. 네 번째는요, 넓은 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터널이나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다리, 항만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단어 국토개발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는 먼 거리 이동에는 공항 건설, 그리고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한 댐 건설,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간척지 개발 등의 사업도 하고 있죠. 자, 이 국토개발 계획 발표를 하는 신문기사에서 여러가지 국토개발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공항을 건설하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요. 여기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만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 그런 곳이었는데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국토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개발 사업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토개발을 하면은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국토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여러 동물들과 새들이 살고 있는 산에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토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건설 비용을 줄이려면 이곳에 터널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곳에 터널을 만들면 자연환경과 이곳에 사는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의견이 충돌하고 있나요?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네, 이 터널을 뚫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겠죠? 네, 건설 비용과 그리고 편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터널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네,
환경 파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고민이 되네요. 자, 이 다음으로는 이런 여러 갈등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사례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들어볼까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습지가 있었습니다. 이 습지는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철새들도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농과 산업단지 등을 만들려고 제방을 쌓고 흙으로 매립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은 급속도로 훼손되었고 여러 동식물이 살던 습지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지역을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개발이 중단될 것을 걱정한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여기도 역시 찬성과 반대 측이 나오겠는데요. 자, 환경 보전 지역을 찬성하는 입장은 무슨 입장이죠? 네, 환경 보전입니다. 하지만 이 생태지역, 환경 보전 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 장에는 이 해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주민 대표가 자신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부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피해는 정부에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나뉘었지만은 주민과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무엇을 통해서요? 네, 토론회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했더니만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늘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주민들도 점차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픈홀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하고 싶으면서도 또 개발로 인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좀 반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은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동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차들이 빨리 지나다니니까 동물들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육교형 생태 통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기찻길로 인해서 건너편으로 가기가 너무 위험하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찻길 아래로 터널형 생태 통로를 만들면 되겠죠. 자, 두 개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네요. 그럴
때에는 수중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생활 주변을 좀 자세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환경 속에 사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